야권 후보의 단일화 과정으로 역시 볼 수가 있을까요? 누리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제 이정희 후보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야권의 단일화의 완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 뭐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정희 후보의 굉장히 딜레마였죠. 문재인 후보도 딜레마였고. 왜냐하면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토론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가 각인 못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야권 단일화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좀 단일화 협상을 전혀 안 했는데 결국 그렇게 총선 이후에 본인들 스스로 민주통합당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종북이라고 몰아세웠던 통합진보당과 또 단일화했냐는 뭐 새누리당이 뭐 안 봐도 뻔하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역시 또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고 227억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 당과 자기 후보의 노선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길을 포기하고 그 돈 가지고 토론에 나가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썼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1.8% 올라가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양자로 이제 굳어지면서 이제 0%대로 떨어졌는데 그 표로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못 관리되면은 역풍이 불어서 간표 요인도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정희 후보의 태도 문제와 결국에 그 종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좀 부정적인 효과로 보시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정희 후보 사퇴 부분에서 이제 예측을 할 때 그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보적 정권 교체를 주창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 변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그 딜레마가 있죠. 지난 총선 때 그 진보당 계열하고 어떤 정책 연대를 해서 오히려 이 새누리당한테 총선 패배를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존재감을 이정희 후보가 내보인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뭐 후보 사퇴라든지 단일화를 할 수는 없었죠. 예를 들면 안철수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하고 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하고도 그 이후에 사퇴 이후에 정책 연대를 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하고는 현재 그 부분들 진행이 거의 안 됐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그 진보적 정권 교체에 위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이 사퇴를 한 건데 이 부분도 강의로 봐서 어쨌든 여야로 나눴던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심에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는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네, 역시 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죠. 그래도 아마 민주당은 입장을 안 내놓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조금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은 뭐 내놓고 환영한다 얘기는 안 하고 왜냐하면은 연대한 거로 혹여라도 비치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그럴 것 같고 저는 이정희 후보가 이 사태 이렇게 3차 토론 앞두고서 한 거가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좀 사표 방지.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빠진 모습을 3차 TV 토론에서 보여줌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사표를 아예 막으면서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걸 선택한 거로 보이고 또 하나는 문 후보한테 저는 기회를 한번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자 토론을 한번 장을 마련해주고 자기가 빠지고 문 후보가 지금 역전을 시켜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문 후보한테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희 후보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좀 충실한 그 시점 네. 선택도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27억 원 국고 보조 문제 같은 게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진당 쪽에서 항상 새 정치, 뭐 앞서가는 정치 이런 걸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정희 후보는 이 논란도 차단을 하고 5년 후 혹은 다음 총선에 대비한 포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 박사님 그 양자 대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경우든지 3차 토론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주제가 훨씬 더 그 유권자들 가슴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알기도 쉽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김능구 대표께 그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합니까? 그랬더니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양자 대결이 되면 훨씬 더 후보를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그 후보를 좋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투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의 지금 마지막 어떤 마무리자 그 승부처로서 정말 민생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더 준비된 어떤 정책과 대안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대안과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 저는 상당히 오늘 TV 토론이 우리 대선이 지금까지 18대 대선 중에서 이 아름다운 어떤 그걸 맞이할 수 있다. 이 기대감 좀 갖게 돼요. 오늘 주제가 그야말로 민생 밀접형 주제니까요. 저도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민생 밀접형 주제 가지고는 토론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전시키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여성 물어보면은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뭐 누가 봐도 뻔한 답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했었던 1차 토론 같이 외교 안보라든지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 토론 보면은 이정희 후보가 많이 딱 각인됐었는데 그 두 분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이런 주제 가지고 오히려 흥행이 크게 떨어지고 변별력도 사실 없을 것 그런 같아요.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정말로 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려면은 지금 제가 20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천 정책도 20대들이 봤을 때는 차별화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차이점들이. 그래서 어느 후보가 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자기가 보다 더 이렇게 신뢰받는 후보를 갖다 나타내주느냐. 저는 그게 달려있다 봅니다. 저는 지금 변 대표 말대로 내용을 가지고는 별로 차별화할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제가. 그러나 유권자들은 의외로 좀 냉혹하고 무섭고 정밀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훨씬 더 진정성을 보이느냐, 이거는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려내는 검증자로서 3차 토론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후보한테는 기회가 이제 한번 생긴 거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계속 양자 토론 하자 요구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게 안 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성사가 이제 될 것 같은 건데,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뭐 박빙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판을 뒤집어야 될, 역전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계기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정말 해서 영향을 주느냐 여부, 이건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 몫이 되겠죠. 기회는 왔는데 정말 원하던 양자 토론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살려가지고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제 몫이 되겠죠. 9회 말 투아웃인데 이제 주자가 한 사람 나간 거네요 지금. 네. 어쨌든 박근혜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도 3자 토론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새누리당이 더 많았어요. 이제 판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준비된 대통령을 한번 모습을 보이느냐 마느냐. 네.